어제 고정현 기자 민주당 의원들 이거 행사 끝나고 혹시 취재한 거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다 봤을 거 아니야. 뭐라 그러나 보자 이러고. 아니 뭐 저렇게 뭐 저런 데 가서 저런 발언을 하냐. 뭐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냥 기자들도 보기에 이게 너무 그냥 좀 어지럽고 정제된 표현이 아니라 이 행사에 굳이 가서 이 행사가 굳이 첫 행보여야 됐을까? 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기자분들 민주당 분위기 길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봤을 건데. 저기 저 집이 되는 집인가? 줄을 서야 되나 막 이러면서. 국민의힘도 뭐 반응이 근데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저 뭔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김태현의 정치쇼. 국회 정보보고 시간이죠. 국회 출입기자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 뉴스에도 신문에도 보도되지 않는 뒷얘기를 우리 청취자분들께 보고해드리는 국회 정보보고 시간입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고정현 SBS 기자, 국민의힘 출입하는 곽지은 프레시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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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저도 모르는 청취자들도 모르고 PD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정보보고. 저도 모르는.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서로 몰라야 돼. 국힘 정보보고가 민주당 정보고 서로 몰라야 됩니다. 이거 저 뭐 메인 뉴스 나오고 조간신문 나오고 이런 거 말고 첫 번째 주제는 이거죠. 민주당발 부동산 의혹의 후폭풍. 또 어제 아침이죠. 네. 보도된 건 그저께고 12명. 그렇죠. 네? 일단은 고정현 기자 12명이나 될 거 예상 못했죠. 뭐 숫자야 뭐 적당한 숫자. 적당.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가 비공개 긴급 최고회의 끝에 이 정도의 조치, 뭐 일단은 탈당 권유, 출당 조치, 요거 예상하셨어요? 예상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강력한 조치, 초강력 조치, 진짜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저희 이제 출입 기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제 조국 사태 관련해서 뭐 일부 사과하고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가 이제 권익위 발표가 나올 텐데 나오면 다 소명 들어보고 안 되면 출당시키겠다, 탈당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저 말이 나중에 송영길 대표한테 자승자박이 될 수가 있다. 저거 발목 잡겠다. 어떻게 저런 말을 미리 해버리는 결과도 안 나왔는데 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몇 명, 12명 중에 한 6명만 하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비판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사 써놨어요? 써놓진 않고 이제 뭐 어떻게 비판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2명을 다 한 번에 그냥 내보낸다고 해서 저런 진짜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할지 진짜 생각을 못했고요. 일단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왜 그렇게 과감한 결단했는지 어제 이제 SBS 8시 뉴스 송영길 대표 출연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먼저 좀 잠깐 들어볼게요. 우리 민주당이 부동산에 대한 내로남불의 그런 덧심을 깨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지금 반발하시는 의원님들도 당의 명령에 반발하기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선당 후사의 관점에서 수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야당들도 다 국민권익위에 조사 요청을 했잖아요. 국민의힘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국 어제 출연해서 했던 얘기 들어보면 내로남불의 덫을 깬다. 그리고 의원들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선당 후사의 관점에서 받아들여달라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날은 결정을 한 날은 이제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이런 결정이 했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반발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거 절대 징계가 아니다. 이거 당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과감한 결단을 한 거고 국민들이 보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한 거지. 그러니까 좀 부탁한다. 나가달라.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그런 설득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나갔다가 문제가 없어서 돌아올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원래 이제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 하면 뭐 감점 있고 공천 때 불이익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 전혀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설득까지는 시간을 일주일 정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 거겠죠. 당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수사해서 기소된 건 아니고 일단 권익위 조사니까 당사자들 소명해서 뭐 무혐의 처분이 나면 수사기관에서 그러면 뭐 받아들여 준다 뭐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그 당사자들은 반발을 할 건데 정치적으로는 송영길 대표 이런 조치가 잘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번에 이제 조국도 그렇고 민주당에 문제되는 걸 하나씩 이제 쳐내는 그 속도라든지 과감한 결단성이 송영길 대표 좀 다시 봤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저도 현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에서 막 의원들이나 뭐 윤미향 의원, 조국 전 장관 예전에 마찬가지, 윤미향 뭐 의원도 마찬가지, 뭔가 막 의혹이 불거되고 그러면
그걸 과감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그렇죠. 없는데 이번에 송영길 대표 들어와서 조국 전 장관 사과. 이번에도 어쨌든 사실은 조사에서 의혹만 나온 건데 그냥 일단 출당 조치, 탈당 권유 굉장히 과감한 행보인데. 근데 좀 억울하다고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 그런 같은데 분도 있을 실제로 수 있겠죠. 억울해 보이는 분도 있기도 하지만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네. 사실 이게 뭐 강제 징계 조치나 이런 게 아니라서 네. 뭐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사실 지금 당 지도부로서는 뭐 마땅치가 않은데 네. 이게 사실 그 국민의힘이랑 뭐 그 전신 새누리당 같은 이 보수 계열 정당에서는 아예 징계 탈당 권유라는 게 있어요. 징계로 탈당. 예, 그래서 거기서 징계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리면 네. 10일 지나도록 탈당을 안 하면 자동 제명이 됩니다. 그런 게 있었죠. 그런 게 있는데 네. 민주당은 그게 징계 종류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좀 다르구나 당원 당규가. 예, 그런 그렇죠. 차이가 있었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명, 자격정지, 뭐 경고 이렇게만 돼 있고 네. 탈당 권유는 지금 보수 계열 정당 쪽에는 이제 그 윤리위 규정에 들어가 있는데 아 맞아 그런 거 있었다 이잖아요. 탈당 권유했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 지역구 의원 저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의원한테는 출당 조치. 네, 그렇죠. 왜냐하면 탈당하면 배지가 떨어지니까 출당 조치.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한테 탈당 권유. 근데 버티면 방법이 없다. 근데 그렇죠. 국민의힘 쪽은 당원 당규상 열흘 버티면 자동 제명이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은 탈당 권유가 징계 한 종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정치권에 좀 오래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래서 약간 혼동을 그 발표를 보고 처음에 약간 혼동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게 징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겠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 당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많이 당황하는 것 같은데요. 어떡하지? 막 이럴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은 뭐 네. 권익위 조사는 뭐 믿을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제를 하면서 네. 어제는 그래서 감사원에 그 네.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거를 또 굳이 감사원에 가가지고 네. 어제 현장 가가지고 접수를 했고 그럼 감사를 할 수 없는데 접수가 안 되는 건 왜 접수했을까? 일단 접수를 받긴 받았죠. 근데 물론 종이가 있으니까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 우리 권한이 아닌데 막 이러고. 예?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앞뒤가 약간 꼬인 것 같은 게 네. 어제 뭐 김기현 원내대표 겸 이제 대행이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고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은데 뭐 여당만 합의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뭐 저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도 네. 그저께 이제 브리핑하면서 이게 뭐 직무감사를 받자는 게 아니고 뭐 공익감사 등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안 되죠. 공익감사도 감사원 순령에 따르면 네. 그 법에 정한 감사 범위 안에서만 네.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감사원법에 제 직무대상에 국회의원 감찰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감사원법 처음 만들 때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이 국회의원 감사라고 만들어서 리가 없어 법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네? 감사원의 그 기능 자체가 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행정부를 감찰하는 네. 거기 때문에 입법부나 사법부에 네. 대해서 하면 이제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국회의원들이 미쳤어요. 자기들 감사하라고 감사하는데 칼 쥐어주게 만들어서 리가 없는 거거든.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는 민주당에 합의해주면 된다는 게 법을 좀 원포인트로 바꿔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김기현 원내대표나 광민공 원내대변이나 뭐 원포인트 입법을 할 수 있다. 감사원법을 고치면 된다. 어제 이준석 그 지금 당대표 후보도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 네. 뭐 감사원에 하는 게 가능하긴 한데 뭐 입법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 뭐 속의 얘기. 물론 이제 법을 고치면 당연히 다 할 수 있죠. 그냥 권익위에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왜 안 하는지 참. 예. 근데 오늘 보니까 뭐 보수 언론에서도 막 사설에 그러더라고요. 떳떳하게 받으라고 야당. 근데 보면은 김기현 원내 이런 건 없을까요 혹시?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선 전당대가 있잖아요. 그럼 새 지도부 꾸려지잖아요. 그럼 새 당대표가 딱 취임할 때 기자들 첫 번째 묻는 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새 당대표의 치적으로 뭐 권익위 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저희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문제 있으면 뭐 이런 거 하게 하려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일부러 좀 그렇게 해주나?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어젯밤 오늘 새벽까지 한 그 국민의힘 마지막 TV 토론을 했는데 네, 거기서 다 이제 물어봤죠, 그 이거. 문제가 나왔어요. 그 질문이 나왔는데 네. 뭐 5명이 사실 다 이게 뭐 관점에 따라 뭐 5명 다 권익위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제목을 뽑은 언론도 있던데 네. 제가 보기엔 5명 다 감사원 감사를 한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는 것 같고 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법적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인다. 국회의원 대상이 되기 어렵다. 판사 출신이니까 나경원. 그렇죠. 그래서 국회 윤리위 특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윤리특위? 주호영 후보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에서 해야 된다. 뭐 정상적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고 뭐
그 외부 인사로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후보는요? 이준석 후보도 이제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좀 더 직접적으로 이게 그 공직자 윤리위를 이런 걸 전담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성 가진 시민단체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익위 간다는 후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홍문표 조경태 두 후보가 네. 그 홍문표 후보가 권익위 못 받을 이유 없다. 네. 그리고 조경태 후보도 권익위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대표는 그냥 권익위 갈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권익위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럴 수 위험해요. 있어. 이거 왜냐하면 위험해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왜냐하면은 가지 말라는 얘기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 가면 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가길 바라는 건가? 가길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면 딱 걸린다. 예, 그러니까 뭐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고. 권익위가 보면은 지금 이게 발표한 게 12명인데 상당 부분 그냥 좀 얼핏 봐도 의원 말이 맞는 것 같아.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농지법 위반 걸린 분들 중에 좀 억울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지은 사람도 있는데 뭐 몇 년이 비어가지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권익위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사 권한도 없고 그냥 위반 의혹이 있으니까 명단을 포함시키고 민주당은 다 제명시켜 버렸으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사람까지 다 그냥 권익위 입장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사 권한이 없으니까 일단 다 이름 올리고 보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 이게 180석이라는 민주당이 그 180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명이 12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과연 국민의힘에 100석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20명이 만약에 우당탕 걸렸을 때 이거 다 제명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저렇게 엄격하게 한 걸 보고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민주당한테 저렇게 했으면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냐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니 뭐 100명에서 몇 명 더 빠진다고 어차피 과반수도 안 되는데. 아니 그리고 뭐 100명에서 20명 제명한다고 해서 그 20명이 뭐 무소속 돼가지고 무슨 국민의힘에 표 찍지 뭐 민주당 표 찍겠어요? 그렇긴 하네요. 비슷한 거 아닌가? 아니 저는 글쎄 제가 정치인이 아니어서 그런가? 저 같으면 그냥 갈 거예요. 권익위원회. 아니 명분이 없잖아요. 안 간다는 명분이. 그렇죠. 자 조광현님 이 얘기인 거거든요.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검찰이건 경찰이건 공수처건 권익위건 수사주체가 뭐가 중요할까요? 권한이 있는 곳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떳떳해지길. 저도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3833님 문자 재밌네. 국민의힘은 권익위를 불신하면 윤 전 총장 때부터 신뢰하는 검찰에게 조사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분이 국민의힘 지지자신 것 같으세요? 반대하시는 분인 것 같으세요? 애매합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 후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권익이든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그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면 조사한 데가 완전히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언론 보도 보니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뭐 민주당 의원 출신이긴 하지만 이거 아예 수사 과정에서 보고도 하나도 안 받았다면서요. 하나도 안 받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TV 토론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건데 짧게 하고 윤 전 총장 얘기로 넘어갈게요. 국민의힘 TV 토론 어저께 뭐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말고 없었나? 감사원 그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 싸웠어요 어저께는? 예? 어저께도 싸우고 울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울진 않았는데 어제도 겁나 싸웠습니다. 아 그랬어요? 뭐라고 싸웠어요? 제가 뭐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어제도 매우 많이 싸웠고요. 매우 많이 싸웠어요. 훌륭하십니다. 자기 정화가 잘 돼 계시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일단 나경원 후보랑 지금 설전 감정 싸움이 거의 이제 극에 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나 사실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공격 뭐 수위 내용 이런 건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호영 후보한테는 주 후보님이 한 지적은 네거티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지적도 항상 명심하겠다.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상당히 좀 그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는데 유독 나경원 후보한테는 굉장히 세게 날을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후배 정치인한테 막말 프레임 씌우기 위해서 뭐 젊은 사람들이 억까라고 말하는데 억지로 까려 한다. 뭐 이런 걸 중단하는 게 네거티브 논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원내대표 때 했던 단어를 제가 다시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뭐 무슨 단어인지 근데 말 안 해도 다 아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나를 많이 세우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참 뭐 이게
그나마 늦게라도 나와서 다행인 건지 아니면 이게 5차 TV 토론에서야 나와서 이제 뭐 이걸 비판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당대표 토론에서 지금 그 여성 정책 문제가 어제 거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명포 의원이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뭐 이를테면 남녀 월급 차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평등을 말할 수 있느냐, 또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10만이 많은데 기업 여성 임원 비율이 0.몇 %밖에 안 돼서 이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제를 제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주호영, 나경원, 뭐 조경태 후보는 보통 이제 흔히 정치인들이 하는 여성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좀 굳이 나를 세우면서 뭐 이거는 여성들이 근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 입장인 것,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건 그런 데에 대한 입장인 것이고 할당제 등은 기존에 있는 파이를 여성과 남성이 나눈 부분인데 상당한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 참여를 늘리는 것과 할당제는 구분돼야 된다. 뭐 이런 본인 소신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주제로 윤석열 전 총장 얘기해 볼 건데 어제 최초로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거잖아요. 어제 공개적으로.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 이어갈게요. 준비된 것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또 뭐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뭐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석열 씨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두 문장. 윤석열 씨 역사에 대해서 아십니까는 반대하는 분인 거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찬성하는 분인 거고, 어제 또 화면 보니까 기자분들뿐만 아니라 뭐 유튜버인가 봐요. 막 여기다가 막 무슨 휴대전화 카메라 뭐 대속히 달고 찍는 분들도 있고 난리가 났던 것 같은데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첫인상. 저는 뭐 너무 아사리판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첫 공개 행보인데 좀 정지된 자리에서. 원래 아사리판도 뭐 아주 적절한 용어는 아닌데 네. 뭐 이미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번 썼어요. 네. 아사리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넘어가는 걸로. 네. 네. 저도 그래서 혼란스럽더라고요. 혼란스럽어요. 네, 굉장히 네. 혼란스러웠어요. 어저께. 저도 이 질문 원고에 뭐 처음 인상이 어떠냐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난장판 이렇게 써놨거든요. 보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연호를 하고 막 사실 우당 이혜영 선생 기념관 이제 개관식인데 막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윤석열 전 총장 이름 외치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우당 선생 그 가족들한테는 좀 신뢰될 수도 있는 장면이라서 아마 윤 전 총장 신경을 좀 쓴 모양인데 심지어 이제 그 생사 다 끝나고 이제 윤 전 총장이 기념관을 한번 둘러본 다음에 나와가지고 차 타고 가려는데 원래 기자들한테 뭐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자들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막 뭐 무슨 뭐 유튜버들이나 지지자들이 몰려가지고 뭐 이게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의냐, 뭐 정치 발언 딴 데 가서 해라 뭐 이래가지고 결국 윤 총장이 뭔가 입을 떼려는 듯하다가 그냥 바로 차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자 일단 어제 저 와서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렇게 우당 선생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정치 참여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런 거만 얘기한 거잖아요. 어제 고정현 기자 민주당 의원들 이거 행사 끝나고 혹시 취재한 거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다 봤을 거 아니야. 뭐라 그러나 보자 이러고. 아니 뭐 저렇게 뭐 저런 데 가서 저런 발언을 하냐. 뭐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냥 이 기자들도 보기에 이게 너무 그냥 좀 어지럽고 정제된 표현이 아니라 이 행사에 굳이 가서 이 행사가 굳이 첫 행보여야 됐을까 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기자분들 민주당 분이 길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봤을 건데 국민의힘 저 집이 되는 집인가 줄을 서야 되나 막 이러면서. 국민의힘도 뭐 반응이 근데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뭔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기왕 비슷하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반응이냐면 뭐 저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면 뭔가 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뭔가 말이 한마디는 나와야 되지 않냐. 뭐 아쉬움 뭐 아니면 뭐 좀 실망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반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하나 궁금한 거. 윤 전 총장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만약에 거기 가면 어차피 공개적으로 가는 거니까 취재진은 몰릴 거고 그러면 뭘 물어볼지는 답은 나와 있는 거고 만약에 어제처럼 좀 명확한 메시지를 안 했을 때 비판이 있는 걸도 직감했을 건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 사실 그 가장 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바는
주변 참모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다 조언을 예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아마 본인의 의지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뭐 일단은 아직 본격적으로 모든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예, 그러니까 어제 일부 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그러니까 측근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다들 급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대선까지 시간이 꽤 길게 남았다. 어제 국민일보가 이런 걸 전원 보도를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2012년에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게 그해 대선이 12월 19일인데 안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던 게 9월 19일이었고 딱 3개월 남겨놓고 했거든요. 한 100일.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은 지금 벌써 반년이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등판을 했을 때 물론 어떤 뭐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의 기대에 좀 더 조속하게 부응할 수 있는 면도 있는데 그 검증 공세를 버텨야 되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지는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참여는 좀 시간을 미루니까 어제는 정치적인 발언할 필요는 없었고 다만 어저께 행사는 꼭 갔어야 되는 거니까 간 거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기자들은 이제 그걸 많이 좀 기대했거든요. 과연 검찰총장일 때 윤석열과 정치인일 때 윤석열이 이렇게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막 정제되지 않은 질문을 하고 지지자들이 모이고 반대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좀 모습을 취할까,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행동할까 이걸 많이 기대했는데 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좀 굳은 모습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좀 대처하지 못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어서 아직은 좀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 행보는 다 관심거리니까요. 나오는 족족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 국회 정보보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혜 기자, 박지영 기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